궁금한 게 있습니다. 미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랫입술이 닿지 않는데요. 이 말이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. 아랫입술이 닿지 않는다는 건 저처럼 이렇게 뜬다는 얘기인데, 그럼 턱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. 닿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많이 닿는데요. 턱이 안 닿는 거 아닐까 싶어요. 보형물 삽입을 통해서 닿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무턱이라면, 만약 안 된다면 이런 게 미인을 닿게 만들 수 있는 하악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. 보형물 삽입을 통해서 닿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좀 어려워요. 입술이 안 닿는 게 아니라 입술에 닿아서 턱이 안 닿아야 되는데, 무턱이라면.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. 그다음에 만약 안 된다면 이런 경우에 미인선 기준으로 입술 닿게 만들고 싶으면 하악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. 이것도 조금 얘기가, 하악 수술을 왜 하죠?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. 근데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모호하게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보형물을 평생 넣어도 상관없는지 이 질문 주셨고요. 그다음 단기간이 아니라 20-30년 이상 지나실 때 침식 고려할 시, 뭐 이런 질문 항상 많이 주시죠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술 바로 아래쪽 볼륨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?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놨던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. 사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떤 이물질이든 몸 안에 삽입됐을 때 평생이라는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를 의사들이 명쾌하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본시멘트라는 재료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재료입니다. 대략 한 65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요. 그 정도 되는 역사를 재료라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뿐,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보형물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우리가 평생이라는 거를 좋아하잖아요.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평생이 좋겠지만, 우리가 몸에 또는 어떤 물질도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의사들이 참 부담스러워하죠.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평생이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.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몸에 넣는 보형물은 뭐 몇 년 쓰자고, 1-20년 쓰자고 넣는 건 아니고요. 거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계속 쓰고자, 이런 생각으로 넣는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, 뭐 우리가 평생이라고 하면 최소한 70년, 80년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"이 자동차는 뭐 20년 동안, 30년 동안 고장이 안 나나요?"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. 하물며 기계가, 쇠로 만든 기계가 그러한데, 우리 사람이 어떤 몸의 유기물이잖아요. 살아있는 우리 사람 몸에서 이게 어떻게 평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, 저 역시도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보형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은 뭐 한두 해 쓰자고 넣는 것들은 아니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치아에 금리빨 씌우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보통 우리가 10년 쓴다고 얘기를 해요, 의사들은.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넣어놓은 금리빨 아직도 쓰거든요.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0년, 30년 넘게 쓴 거잖아요. 또 우리가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무릎이나 이런 데 넣는 인공관절도 보통 우리가 수명을 10년 얘기해요. 거기는 움직이고 닳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. 그런 부위인데 실제로는 뭐 평균 잡아 우리 10년 정도 쓴다 얘기하는 거지, 실제로는 20년, 30년 쓰시는 분도 많고요. 근데 보형물 자체는 어쨌든 간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지만, 어쨌든 우리가 코 보형물도 뭐 평생 쓸 수 있냐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없거든요. 그다음에 가슴 보형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이라는 얘기 쓸 수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몸이 변하는데 보형물은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미스매치나 언밸런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힘들지만, 우리가 그걸 걱정하면서 뭐 한두 해 쓰고 말 걸,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아무 수술도 하면 안 되죠.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해요.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는 알겠지만,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의 보형물 위험성은 아니다.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, 입술 바로 밑에 꺼지는 부분,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, 이제 그 얘기이세요. 입술 발의 아래쪽에 볼륨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? 이제 그 질문 주셨는데, 그게 이 질문이죠. 여기.
지금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죠.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. 보시면 턱이 이렇게나 없는 분, 위에 사진 보시면 정말 너무 없는 분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굉장히 정상적인 턱 모양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죠. 하지만 한계가 여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보형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빼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더 만들면 되지 않겠냐, 다시 말하면 여기 부분에 보형물을 더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치아 뿌리 때문에 우리가 보형물을 못 넣는 거예요. 치아 뿌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이물질인 게 아니라 내 뼈가 되는 어떤 뭐 자각을 뼈 이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또 흡수 문제며 모양 문제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. 그래서 재료가 뭐 치아를 압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없는 재료가 언젠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,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난 여기에 대한 이 느낌이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여기다가 인공진피 같은 거를 깔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돋아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.